안녕하세요. Determinants of PED와 함께 이제 오늘은 Determinants of PES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me key factors influence how responsive suppliers are to price changes.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time period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short run일수록 정말로 inelastic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elastic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all factors of production to whether increase or decrease production to respond to a price change 얘네가 다 fixed 돼 있기 때문입니다. PES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절대로 이제 elastic 할 수가 없어요. So the example is fresh fish at market. 내가 이제 생선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가격이 10배가 올랐어. 너무 좋긴 한데 그럼 생선을 더 잡아가지고 더 팔면 좋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내가 하면서 이렇게 생선을 빠르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in that momentary run, all factors of production are fixed, so it's completely inelastic. 자, 반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조금 늘려보도록 합시다. short run으로 가게 되면은 some factors become more variable. They're not fixed anymore. 그래가지고 fresh fish marke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냥 시간을 좀 늘려보면 돼요. 생선 가격이 10배 올랐어.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아저씨 불러가지고 가서 생선 좀 빨리 더 잡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quantity supply들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price에 좀 더 responsive하게 QS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일라스틱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롱런으로 가면은 이때부터는 모든 팩터리 다 variable 하게 돼요. 롱런이라 하면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로 뭐 1년을 롱런으로 볼 수도 있고 I guess compared to like a week. 근데 이제 한 10년, 100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100년 단위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진짜 fixed factors of production이 전혀 없죠. 땅 같은 것도 심지어 산 깎아가지고 거기 평지 만들어서 거기다 공장 세울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모든 factors of production이 variable 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price change가 있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내가 그만큼 QS를 원하는 만큼 price가 늘면 올리고 price가 줄면은 그만큼 줄이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momentary short run, long run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Just know that the longer the time frame, the more elastic the supply becomes.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time을 얘기했으니까 다른 이제 팩터들로 우리가 옮겨가면은 첫 번째로 있는 거는 mobility of factors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factors of production을 저쪽에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냐? 이게 원자재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땅 안에 있는 뭐 steel 같은 거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ar market, okay? car manufacturing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다른 데 이용하던 steel을 여기로 바로 가져와가지고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car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차량 생산에 이용하던 철을 다른 데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mobility of factors에 의해서 PES가 elastic하게 될 수도 있고 inelastic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여기도 어차피 나와 있긴 한데 그 labor mobility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특수한 사람들을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inelastic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생산을 늘리려면은 I need that many skilled laborers, but it takes time to educate and train your workforce.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올라도 생산을 못 올려요. If that particular market requires very skilled labor force.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physical labor 같은 거면은 you don't need like that much training.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올랐다. 그럼 내가 바로 사람들 한 100명 더 고용해가지고 프로덕션을 이렇게 늘리는 게 가능하겠죠. So, if workers can easily move between jobs or regions, supply will be more elastic. 무조건 근데 worker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른 factors of production, 특히 원자재, raw materials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It's not going to be elastic. 두 번째, spare capacity가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계가 10개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5개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5개의 기계는 지금 꺼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spare capacity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아웃풋을 확 늘려버리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example이 정말 이걸 잘 보여주는데 a factory with idle machines, that's the spare capacity, can rapidly increase production. 반면에 이제 내가 공장이 있는데 기계 10개를 그냥 풀 가동으로 돌리고 있어. 24시간. spare capacity가 없죠. 그럼 PES가 아마 inelastic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그 mobility of factors의 일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워낙 이 labor mobility라는 거는 큰 팩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고요. skilled versus unskilled labor에 따라서 elasticity가 결정이 됩니다. 특수한 능력을 요구할수록 inelastic하고 그리고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if everybody like unskilled laborers can work on this 그러면은 되게 elastic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fast food chains. Now the supply is going to be very elastic. 왜냐하면은 맥도날드 이제 햄버거 가격이 팍 올랐으면 맥도날드에서 그냥 고용을 더 하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hospital services,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의사까지 면허까지 취득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20년은 아닌가? 10년이 넘게 어쨌든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skilled labor 필요하기 때문에 even if hospital fees like rise that much, hospital service의 QS를 그렇게 프라이스만큼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Time frame. Because you can train more doctors if you're given like 100 years. That's possible. 자, 다음 거 storage ability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산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오랫동안 해둘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올랐을 때 내가 비록 당장 생산은 못 늘려도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저장해놨던 거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플라워스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쌓아둔다고 전혀 썩지 않아요. 10년도 넘게 가죠. 저장 창고만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은 그만큼 내가 창고에 있던 것들 쫙 이렇게 꺼내서 시장에 풀어가지고 시장의 QS가 이제 프라이스보다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if it can be easily stored, you're probably looking at elastic supply. 반면에 fresh flowers or just fresh anything really 그 농산물 같은 것이든지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싱싱한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얘네는 오랫동안 저장이 안 됩니다. 그쵸?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급등한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 시장에다가 쌓아놨던 물건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락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시장에다 풀지 않고 얘네들을 스토리지에다가 쌓아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storage ability가 좋을수록 elastic하게 되고 안 좋을수록 inelastic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거는 production time lag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이다시피 long production processes가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upply가 아무래도 inelastic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예시들의 생산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거 농산물이 있겠죠. 자, 농산물 가격이 지금 10배 올랐어. 내가 당장 10배를 시장에 풀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0배를 더 심을 수는 있지 땅에다. 근데 한 최소 6개월, 8개월은 있어야 걔네가 나중에 QS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Because the crops, they need time to grow and you need time to harvest them.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inelastic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바로바로 생산해서 찍어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manufactured goods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production time lag가 별로 없어요. 공장만 잘 되어 있으면은 몇 개 더 찍어내는 거는 그렇게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elastic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production time lag가 걸리는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 So you're looking at like agriculture goods or virtually almost any commodities. 광사, like precious metals and just any metals in general. 걔네도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 copper 가격이 10배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생산을 10배 늘리면 되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마이닝 패실리티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또 공사해가지고 인프라 설치해야 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로 캐내야 되잖아요. 그 타임 래그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는 대부분 이 프로덕션 타임 래그가 상당히 길게 되고 that's why most of them they have inelastic supply. 자, 이거는 안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marginal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에서 나오면 항상 additional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개를 생산하고 한 개를 생산하고 한 개를 생산하고 이게 다 비용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을 할수록 얘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efficiency에서 피크를 하면 그때부터 inefficiency가 시작이 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엔 어쨌든 간에 프로덕션이 inefficient하게 되지만 이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상품이나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marginal cost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있죠. mining operations가 있습니다. 내가 1 unit of copper 캘 때랑 2 units of copper 캘 때랑 3 units of copper 캘 때랑 이 additional cost from producing an additional unit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산이 어려울수록 그래요. 내가 추가 생산을 하는데 투자를 엄청 해야 될수록 marginal cost가 높다고 생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생산을 늘리는 게 그냥 팍 하면은 늘려지나? 아니면은 진짜 무슨 디지털 시티 같은 그런 엄청난 인프라를 지어야 이거 생산을 늘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페트로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글 이미지에 쳐봐도 되겠지만 그 생산 시설 보면은 진짜 매트릭스에 나오는 도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프로덕션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때 additional cost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 Then you're probably looking at very inelastic supply. So 이렇게 rapidly increasing costs of additional production will limit supply elasticity. 자, summarize 해봅시다. 그래서 determinants of PES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는 time frame이 있습니다. 단기적일수록 inelastic, 장기적일수록 elastic. 그리고 mobility of factors, spare capacity, skilled versus unskilled labor, storage ability, production time lags, and lastly, rising marginal costs. 자, 얘네도 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PES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냥 프로덕션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요. 인사이트도 훨씬 더 profound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determinants of PED에도 마찬가지지만 determinants of PES도 사실상 이제 꼭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못 외워도 괜찮아요. But maybe if you're able to talk about 2 or 3 factors in the 7 그렇게 하는 걸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오늘 영상에서 배웠던 부분들 잘 암기하고 답변에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